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그룹 가운데 절반 이상은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내부 거래 비중이 일반 그룹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분주한 가운데 지방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자동차 수출이 지지부진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 오히려 수출액이 2배로 뛰었습니다. 코링크 사모펀드 실소유주설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특혜설 등이 불거진 상상인 그룹의 노동조합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재벌그룹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라도 여전히 총수 일가가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됐고 지주회사 체제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은 일반 그룹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 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은 모두 23곳으로 총수가 있는 곳은 21곳이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 170곳 가운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곳이고 그중 28곳은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일반 집단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6%포인트가 컸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서울 27개 동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반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분양 시장은 차분히 일정을 소화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마련된 한 모델하우스. 쌀쌀한 날씨에도 오전부터 내부를 살펴보려는 방문객의 줄이 이어집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짓는 전주 태평 아이파크 분양 현장입니다.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는 등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방 분양 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네, 전주시장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규제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좀 덜 받는 지역이고 일정의 분양 일정이나 청약 일정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번 달 지방 주요 도시에선 15,000가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등 광역시가 12,000가구를 차지합니다. 역세권 개발이 한창인 대구에서는 4,000가구 넘는 물량이 쏟아집니다. 현대건설과 제일건설은 나란히 대구역 일대에서 분양에 나섭니다. 동부건설은 공급이 뜸한 제주에서 동홍동 센트레비를, 롯데건설도 강원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방 쪽의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좀 비교적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많은데 공급이 좀 그게 못 미치다 보니까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에서도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 새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 수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기 자동차는 선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기차 수출액은 총 25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3.3%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셈입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지난달까지 무려 3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내며 4개월 만에 2150선을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7천억 원 넘게 해주고 있었고요.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도 신고가 랠리를 또다시 이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상호 관세 철회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 상무 발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리 증시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대외 변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하락한 2124.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9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0.49% 하락한 661.37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또 하락을 한 모습인 건데 어떤 이유로 우리 증시는 오늘 하락을 한 건가요? 네,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한 요인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현행 관세를 동시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무역 협상 경계감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관세 철회를 원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일부 관세 철회 가능성까지 부정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경제지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나타내며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5.7을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인 95.0을 상회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좀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무역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목요일 뉴욕에서 열리는 이코노믹 클럽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25%에 달하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 수입 관세 결정을 이틀 앞두고 있어 수입 관세와 관련된 미국의 스탠스 변화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은 2020년 상반기 중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하고 관련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1차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 조율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과 그리고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벤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도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쇼핑 거래 실적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 활력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광군제에서는 5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망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서상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 지수 상승폭은 결국 1차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미중 1차 협상에서 양국의 관세 철회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소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증시 반등은 제한될 것이라고 또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가 제시한 코스피 전망치는 최저 2100선에서 최대 2200포인트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눈여겨볼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단계적으로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경기 순환 사이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외국인 중심의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또한 김 연구원은 내년 기업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대부분 반도체 업종에서 나타날 것이라면서 또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유틸리티, 에너지, 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링크피 실소유주설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특혜설 등이 불거진 상상인그룹의 노동조합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상상인그룹 노조는 이날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비논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검증마저 소홀하다며 검증 없이 희생양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상인 노조 측은 코링크피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의 반대 매매 등으로 볼 때 코링크피 실소유자 위치에 있을 개연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특혜설과 관련해서는 특혜를 받았다면 상상인 측이 2018년 말에 인수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겠냐며 이례적이라던 검찰의 면제 사유 공문은 금감원 측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격투기로 이름을 날린 삼보의 선수권 대회가 사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림픽 예비 종목으로 채택된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는데요. 1000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색과 홍색 도복을 입은 선수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매치기와 굳히기, 누르기를 번갈아 선보이더니 이내 승부가 정해집니다.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43회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78개 국가의 1000명의 선수들이 9개 체급에 출전해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18개 체급 중 14곳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삼보 종주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6명의 선수가 출전해 동메달 1개를 거머쥐었습니다. 채택이 되고 나서 한국에 열렸기 때문에 아마 삼보 역사상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날입니다. 3년만 잘 유예가 되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 대회는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는 삼보가 아주 많이 알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삼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에 이어 올림픽에서도 인정 종목에 오르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예비 종목 승인과 함께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이뤄낸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말 맞이하기 싫은 불청객이죠. 미세먼지 계절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을 황사가 우리나라에 또 불어닥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름 동안 잘 지내나 했는데 잊고 지냈던 미세먼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난 3월로 잠시 돌아가 보자면 최악, 최장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급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족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곳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5개월 동안에 많은 전문가들과 대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청와대에 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과 경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으로 센터장님도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 국가기후환경회는 출범하면서 약 5달에 걸쳐서 아주 각계 의견을 굉장히 폭넓게 수렴을 했습니다. 예. 본회의, 전문위원회, 분야별 회의체를 수시로 열었고요. 또 501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 참여단의 수의와 토론회 과정도 거쳤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정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좀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말이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후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2번의 국민 대토론회 또 3번의 권역별 국민정책 참여단 회의가 그것이고요. 또한 국민들로부터 아주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신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간략하게 말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올해의 대책은 단기 대책으로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예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인데요.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게 되죠. 예. 국가기후환경에는 일단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 줄이겠다는 아주 과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2월부터 내년 봄 3월까지 4달 동안이죠. 이 기간 동안 아주 집중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 또 봄철에 최초로 석탄 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이상 가동 중단하도록 하고요. 또 생계용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경유 5등급 노후 차량들을 전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네,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익히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영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수많은 대책 중에 2가지만 말씀드렸을 뿐 실제 국민이나 기업들이 실생활이나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손해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임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6월이었죠. 대기 오염을 방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실외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를 했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또 질환 발생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2060년에는 1인당 연간 $500, 사회 전체로는 23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2060년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2010년에 비해서 조기 사망자 수가 거의 3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100만 명당 1,109명이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본다면 매년 5만 5천 명 정도가 조기 사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조기 사망률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피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입게될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인 피해가 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당연히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이 증가하고 또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는 정책이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건강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해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네.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곳에서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갑작스런 추위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옷차림만 두툼하게 해주신다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3도, 대전 5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7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되고요. 울진은 낮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7도, 대구 6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해제되겠고요. 내일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잦은데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무려 9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잊고 있던 내 계좌에 돈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번씩들 해보시고 혹시나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